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021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뭘 버려야 될지, 이런 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81번 보자고요. 자, 저압 옥상전선로의 그 시설 기준으로 이제 틀린 거죠. 자, 옥상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다. 81번. 네, 옥상전선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건물에 이제 어떤 옥상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전선로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가지 형태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옥상 전선로는 특고합은 안 됩니다. 겨냥해서 물어봐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정리해 드리는 거야. 첫 번째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요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특고합은 안 되니까 당연히 고압이랑 저압 기준 있잖아요. 고압은 이제 나오기가 거의 이제 나온 적이 거의 전무하게 한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러면 이제 전선의 굵기 이제 당연히 저압을 얘기하고요. 전선의 굵기는 우리가 얼마냐면 2.6mm 이상의 전선을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우리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1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이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도 물어보거든요. 어떤 건물의 한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2m 이상을 이격시켜 주라고 그래요. 요 정도만 아시면 뭐 특별히 어떤 문제를 푸는데 좀 지장은 없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결은 안 되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볼게요. 자, 저압 옥상 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전개된 장소, 우리 눈에 보이면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누가 봐도 맞는 얘기고요. 2번에 보면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2.6mm. 맞는 얘기예요. 3번. 전선은 절연전선. 맞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5개 설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은 상시 보는 바람과 접촉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말이 가장 이제 안 맞는 몇 번이냐면 3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정도는 같이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82번 볼게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제 82번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 세모를 좀 쳐드리고요. 이동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그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데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 기준을 말해요.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우린 틀린 거죠.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그 다음에 용접 변압기 1차 측전로의 대지전압 300V.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죠. 전원 변압기일 것. 그 다음에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맞아요. 3번에 보면 3번이 틀렸어. 용접 변압기의 2차 측이 아니라 1차 측이에요. 1차 측 전로에는 용접 변압기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 장치를 두라고 하고요.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관연도 기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요 두 가지에서 해결되니까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83번이에요. 사용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특가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한답니다. 양쪽 전선이 모두 나전선일 때 얼마 이상 이격하나요? 라는 거죠. 요것도 제가 좀 이제 먼저 좀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볼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테마를 지워볼게요. 83번이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sak도등이 접근했을 때요. 이격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싸잡아 묶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이 접근한다 이런 얘기고요.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뭐예요? 전기선과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죠. 이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방송설비. 그 다음에 이제 가공전선과 삭도. 어떤 그 이제 케이블카 같은 거. 이런 이 선들을 지나다니는 선을 우리가 삭도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들과는 이제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자, 저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약전선을 한번 기준 잡아 보겠습니다. 어디를 기준 잡든요. 똑같아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양전선은 어떻게 되니? 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0.6m 이상을 이격시켜 주어라 라고 해요.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라면 케이블이라면 0.3m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기준이 하나 붙는 게요. 지금 전압의 범주가 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된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이라면, 그러니까 이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으로 시설이 되었다면 이때는 얼마가 된다? 0.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고압 가공전선과 바로 약전선이 접근하는 거예요. 양 전선의 이격거리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때는요 0.8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됩니다. 단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0.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압이요 25kV 이하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이제 나전선일 때는요 2m가 되고요. 절연전선일 땐 1.5m, 케이블일 땐 0.5인데요. 여기서 좀 뭐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요거까지 기억해 달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게 삭도일 때만 여기가 1m예요. 그래서 요거 좀 같이 기억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이에요. 요거는 좀 예외 조건이다.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네, 이격거리 물어보는데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다 따져갖고요. 그냥 0.5m씩 더해버리면 돼. 0.5m, 네, 1m, 그 다음에 1.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kV 이하가 돼요. 네, 60kV 이하입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가 이제 2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60kV를 초과해요. 60kV를 초과할 때는 기본 2에다가요, 우리가 단수라는 거 적용합니다. 단수에다가 0.12m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수라는 건요, 이 60kV를 초과하는 전압에서요, 요 기준을 뺀 거예요. 요것을 10으로 나누어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발생된 계산값의 소수점은요, 올림하시면 돼요. 절상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화가 된 거죠. 예, 양쪽 전선이 제가 이제 이 조건에서 보니까 모두 나전선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84번 볼게요. 84번. 최대 사용 전압이 1차 측이 22,000, 2차 측이 6,600V의 그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 특고압 측에, 특고압 측이죠. 그러니까 22,000V 측이란 얘기야. 이때 절연 내력 시험이죠. 보통은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기술 기준 문제에서 이변이 없는 한 나오는 테마가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이 테마랑 지선 테마는요,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오면 좀 섭한데, 이제 이 2021년도에는 희한하게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한 번만 나왔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몇 번이냐면 이제 84번이죠. 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어떤 장비에요. 일정치 이상의 높은 전압을 가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언제 이제 얼마나 가하냐면 바로 10분간 가합니다.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 네.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10분간 가하고요. 권선과 대지간에 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물어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지를 제가 이제 비접, 그 다음에 다지기다,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예, 비접, 다지기다. 여기서 비는 뭐냐면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은 뭐냐면,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뭐예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저항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접지 방식이 갈리는 건데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 자, 비접지식으로서 만약에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의 대상이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 우리는 몇 배를 가한다? 바로 1.5배를 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값이 최저 전압인 바로 몇 볼트가 된다? 500볼트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록 계산값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 전압은 5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에 우리가 몇 배? 1.25배가 됩니다. 예, 다만 얘도 똑같아요. 최저 전압 조건이 있고요. 이 최저 전압이 1500V가 돼요. 앞서 언급드렸던 그 어떤 값이 1500보다 작으면요.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니라 1500이야 라는 의도예요. 중성점 접지식은 대상물의 이제 그 어떤 전압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 접지 자체를 기억하면서 여기에 1.1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도 뭐가 존재하냐면 최저 전압이 존재해. 최저 전압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75,000V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중접지죠. 이것도 역시 그냥 대상의 전압에다가 0.92배 가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 전압 자체가 시험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저 전압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 접지는 대상물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에 0.72배가 돼요. 뭐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면 0.64배가 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봐야 될게요. 혹여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에 절연 내력 시험을 물어볼 때 이때 직류는 1.5배예요. 그 다음에 교류는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비접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2,000과 6,600 줬잖아요. 근데 특고층 물어봤으니까 22,000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갖고 지금 V가 22,0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2,000 곱하기 1.25를 가시면 이게 27,500V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84번은 이제 2번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5번이죠. 이게 항상, 좀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 나오면 좀 섭한 테마. 가공전선로에는 이제, 지지물이 아닌데요. 그쵸? 이제, 짤단 좀 지워볼게요. 지선이죠, 지선. 이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네. 85번이죠. 지선에 시설 기준이 됩니다. 자, 지선은 일단 지지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잠시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주의 강도를 보강하려고 이렇게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선이라고 하죠.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죠. 그리고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이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 지선의 안전율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일종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하중에. 그래서 이놈은 2.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하는데 이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요 4.31 kN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게로 따지면 440kg이 되는데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항상 저런 식으로 보고 세 번째가 이 지선의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지선이요 한 선이 아니라 여러 선이 이렇게 꼬아져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소선의 지름이 됩니다. 이 소선의 지름은요 2.6mm가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최소 높이는요 5m 이상 높이에 서요. 단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건 사실 요거죠, 요거. 지지물이 아니죠. 그쵸? 요거 꼭 기억하자. 잘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입니다. 2번. 86번. 전멸기의 시설에서 센서 등을 시설해야 되는 곳이에요. 86번인데 타임 스위치라고 해야죠, 이거. 그래서 타임 스위치, 흔히 말하는 센서 등.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가요. 이제 먼저 기억을 해보면 관광업 및 숙박업을 말해요. 관광업이나 숙박업 등의 이제 객실의 입구 등 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에 사용되는 그 이제 이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바로 1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주택 아파트가 돼요.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요 특이사항이 뭐였냐면 관광업 및 숙박업이라고 하면서 호텔이라는 얘기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여기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호텔이란 부분이 없어지고요. 관광업 및 숙박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아두시면서 그 얘네들을 어디에다 설치하냐 또 이제 물어봐. 이제 요런 이제
그 부분을 역으로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멸기 타임 스위치를 어디에다 시설해야 되는가? 여기 지금 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6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7번은 개정된 부분으로서요. 그 접촉 전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정답은 4번인데요.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전기철도 부분에서 그 접촉 전압 물어보면 그냥 670이다 이렇게 가는 거가 정답이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잡는 게 아니죠. 자, 그다음 88번 보겠습니다. 예. 88번도 이 분산형 전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 에너지 스토리지 뭐 이제 이 시스템이라고 그래 갖고 2차 전지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로서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좀 가장 좀 이상한 변태 같은 조건이 하나 있죠. 뭐냐면 과저항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이것도 요번에 새로 나온 문제예요. 예. 자, 그다음 89번 볼게요. 네. 뱅크 용량이 몇 kVA 이상인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요. 이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이제 보호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조상설비 보호 장치거든요. 요거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기계기구죠. 얘 그 보호 장치는 무조건 자동 차단 장치인데 첫 번째가요. 만약에 이제 두 개는 같아. 전력용 코페이스터나 저는 그냥 콘덴서라고 할게.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는요. 조건이 같습니다. 뭐냐면 이들의 용량이요 500 kVA 넘고요 15,000 kVA 미만이라면 우리는 이 전력용 콘덴서나 이제 블로 리액터에 대해서요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와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계정기 갖춰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들의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바로 내부 고장과 과전류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요구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가 됩니다. 이 동기조상기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용량을 물어봐요. 어떤 사고에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 동기조상기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요. 그 용량이 15,000 이상부터는 보호장치 갖춰주라고 하고요. 우리 그 기술 기준에서는 이 15,000 kVA 그 동기조상기 나오면 무조건 15,000 kVA 이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조상기라고 했죠. 조상기로서 내부 고장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그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답은 15,000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자, 전주의 그 외등 설치네요. 90번. 이것도 여러분들 흔한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가 좀 뭔가를 외울 때에는 좀 그 어떤 조건이랑 좀 같이 좀 묶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90번 전주의 외등인데요. 우리가 전주에다가 외등 설치할 때 이 시설 가능한 공사인데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기술 기준에 잘 나오죠? 가연성 분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연성 분진이죠. 가연성 분진.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먼지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전기설비 뭘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금속관 공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요. 바로 케이블 공사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합성수지관 공사하죠. 이 테마 자체가
뭐 어쨌든 좀 특별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닌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애자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타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자, 거기 보시면 91번. 농사용 전선로가 됩니다. 네, 농사용 전선로. 예. 자, 일단은 요거 저압만 가능해요. 요거 이제 나오는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요, 그 전선의 굵기 물어봐요. 네, 농사용 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우리가 이제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경관을 물어봐요.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죠. 요때는 우리가 30m 이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군내에 이 전선로의 경관과 같아요. 요 놈은 군내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방직 공장의 군내 도로에 이 조명등용 가공전선로를 설치한대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이 공장이 크면요, 공장 테두리에 이제 그 경계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울타리 설계하죠.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 외곽에다가 이렇게 폴라이트 세워갖고 등기구 설치하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울타리 내를 군해, 울타리 외를 구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들의 높이를 물어봐요, 높이.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면 바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단, 이제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 3m가 돼요.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요거 물어본 거죠?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1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2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개는 지표상 1메타에서 몇 킬로메타, 킬로볼트 퍼 메타인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좀, 답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이제 400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기준인데, 우리 기술 기준에서 그냥 전개 물어보면요, 무조건 3.5입니다. 단위로 아직까지 장난친 적이 없기 때문에 킬로볼트 퍼 메타가 되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에서요, 만약에 자개 물어보면 무조건 83.3입니다. 마이크로 테슬라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단위로 장난친 적은 없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바로 이제 이 전개, 요거 물어본 거죠. 관연도 문제에 자개도 꽤 많이 보이니까 그냥 기술 기준에서 전개 나오면 3.5, 자개 나오면 83.3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4번. 자, 93번 볼게요. 93번 단면적 55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장력이 견디는 형태의 비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허용 최대 경관인데요. 일단은 설명은 해드리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관 문제는 아니고요. 장경관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써놓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93번이죠. 저는 그냥 경관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되고요. 표준 경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가지 경관. 요게 이제 시가지 외죠. 예.
그러면 이제 지지물로요. 제가 이제 경간이라는 건 우리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죠. 제가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와 B종 지지물,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경간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는데 제가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표준 경관은 150m 이하가 됩니다. 예. 자, 우리 시가지에서는요, 목주는 안 돼요. 예. 그래서 A종만을 봤을 때 이걸 2로 나눠요. 얼마가 돼? 75m 이하가 되겠지. 다음 B종은 250m 이하가 됩니다. 자, 여기로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걸 내려. 잡아 끌어당겨. 자, 철탑은 60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해갖고 당기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 저거 150에 250도 하면 얼마예요? 400이잖아. 여기서 이제 철탑일 때만이에요. 단. 간격이 4m 미만 시 250m 이하를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장경간이라고 해볼게요. 장경간. 이 장경간은 표준 경간보다 좀 더 멀리 하고 싶다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특고압의 경우 원래 22스퀘어였던 이 전선을 우리가 50스퀘어로 교체했을 때는 요 두 놈은 더블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300, 요 놈은 500까지 가능하고 철탑은 전선을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철탑 자체를 바꿔야 돼.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본 거는 뭐냐면 B종의 경우 우리가 이제 그 55스퀘어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500m까지 이제 경간 증가가 가능해요. 근데 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4번.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형 조형물을 시설할 수 있는 이제 그 목조형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에요. 94번은 이제 옥측 전선로죠. 요게 이제 건물에 우리가 이제 측면이 있으면 건물의 측면을 지지 삼아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옥측 전선로인데 이것도 좀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요 놈은요 100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요건 조금 흐릿군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용 가능 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용 가능 공사는 뭐냐면 문제에서 옳은 것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뭐 맞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불가능 공사는 잘못된 것은 또는 이제 그 공사 방법으로서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사용 가능 공사는요 어떤 식이든 합성 수지간 공사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사용 불가능한 공사는요 목조형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금속이라는 말과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죄다 오답입니다. 이거 요것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고압이 되면요 종종 어떤 전선 쓰냐고 물어봐요. 케이블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만 정리하시는 거야. 요거 말고도 이제 좀 한 두 문제 정도 더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자고요.
저압 옥축전선로에서 목조형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능한 거잖아. 그쵸? 요거 물어본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뭘 찾으면 된다? 합성수지관 공사했다가 정답이야.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에 보면 합성수지관 공사. 이제 목조형 전물이 이제 여기가 얘가 나무로 된 이제 목조형 건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보자고요. 일단 세모를 쳐주실래요, 이거는? 근데 뭐 이제 이게 왜 세모가 되는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잘 안 나올 뿐더러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시가지에 시설하는 15만 4천 볼트, 이 가공전선로를 도로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전선과 뭐 도로와의 이격거리다라고 하네요. 네, 95번이죠. 요건 이제 뭐 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테마 자체가 좀 독특해요. 이제 여기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이 이제 이 건조물이나 내지 도로 내지 교량 등과 이제 1차 접근이에요. 요렇게 이제 이제 1차 접근 시에 이격거리죠. 그래서 요때는 기본적으로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해당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해당 물의 전압이 이제 35kV 이하면 기본적으로 3m 이상을 이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요. 이제 35kV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 3에다가 단수에다가 곱하기 0.15m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전압이 뭐예요? 1호사기 때문에 35를 초과하죠. 이때는요, 먼저 단수를 먼저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단수라는 것은 기준을 초과하는 전압, 지금 1호사죠. 여기에다 기준이 35란 말이야. 요것을 우리가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어주면 요 계산한 값이 11.9가 나와요. 11.9단인데 실제로 우리가 요 단수를 확정 지을 때는 소수점을 절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단이 된다? 12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3에다가요. 12단에다가 0.15m를 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술 기준에서 항상 우리가 단수에 곱하는 값은 0.1인데 유일하게 0.15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부분까지 있다고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4.8m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욕심은 없어요. 2번입니다. 2번. 그다음 96번이죠. 96번. 귀선로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레일을 얘기하는 건데 귀선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1번이 아니에요. 1번. 그래서 요것도 뭐 전기철도에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주어진 부분이라서 이것도 뭐 제가 솔직히 뭐 욕심은 없습니다. 나머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1번과 관련된 뭐 2번 사고 및 지락에도 충분한 허용 전류 용량을 갖도록 한다. 뭐 비절연 도체, 매설 접지 도체, 레일 뭐 다 맞는 얘기예요. 4번도 맞는 얘기고. 자, 97번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뭐 좀 개정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실기와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요. 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읽어보면 큰 고장 전류의 구리 소재의 접지 도체를 통하여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은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이라고 하네요. 접지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이거 이제 접지도체의 단면적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구리 재질이에요. 구리. 요때는 얼마가 되냐면 6스퀘어가 됩니다. 두 번째가 철의 재질이라면 50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피레가, 그러니까 접지도체, 이 접지도체예요.
P레가 접속되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합 접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접지도체 P레 시스템이 접속되면 이 구리는 16으로 변화합니다. 저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저거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특고압용 전기 설비의 그 접지도체는 기본적으로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수입니다. 네 번째가요, 중성점 접지도체예요. 이 중성점 접지도체는 기본적으로 16입니다. 예전에 이종 접지 굵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단 25kV 이하의 다중 접지나 7kV 이하의 고압의 경우다라고 주어지면 이때는 6스퀘어로 변화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큰 고장 전류가 이제 그냥 구리 자체에 요거 물어본 거예요. 사실 요게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냐, 이것도 좀 나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지 말고요. 요 자체 주어지는 거 보고 가자고요. 6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16이 아니라는 것도 또 알려줬죠. 접지도체에 P레 시스템이 접속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7번, 이제 3번을 해석할 수 있고요. 요게 지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입니다. 이런 건 꼭 봐야죠. 실기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8번. 변전소에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전압이 34만 5,000V라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죠. 네, 지워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98번이죠. 요거 이제 발 변전소 다 써놓고 한번 해설해 볼게요. 이제 울타리 담등의 시설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이제 울타리 담등을 설치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몇 메타? 바로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0.15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죠. 먼저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울타리를 세웠을 때요. 그렇죠? 울타리의 높이 이제 2m고 어떤 울타리와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얼마? 2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의 전압이요, 35kV 이하죠. 그러니까 변전소나 이제 발전소의 이제 장비의 전압을 얘기하겠죠. 35kV 이하일 때 A 플러스 B는 5m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A는 뭐냐면요, 전자에서 언급된 대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방금 직전에 언급한 대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A를 가리키고요. 이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요걸 B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부는 그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충전 부분까지 거리를 B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합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6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전압이 160 이제 이하이면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요거 기본 6에다가요. 단수 잡아주시면서 0.12m 둡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단수라는 건 뭐냐면, 단수라는 건 지금 보면 이제,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단수 적용해야 되죠. 변전소에 그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 전압이 34만 5천 볼트라면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그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거리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3, 4, 5가 되는 거 이제 단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기준에 160을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몇 단이 나오냐면요. 계산하면은 18.5단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제 단을 적용할 때는 이 단에 대한 절상을 합니다. 소 좀 올려버려라 이거야. 그래서 단수는 실제 적용단은, 이 단수는 19단이 돼서 기본 6에다가요. 19에 0.12m 잡으면요. 요게 얼마 나오냐면 8.28m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형태로 물어보니까 정리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기 위에 설치할 경우 그 노면상의 높이인데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네요. 이것도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이거.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예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타입을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자, 99번이죠.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죠.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여기는 뭐 조건 보고요. 두 가지 타입이야. 첫 번째가 가공통신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통신선 되겠습니다. 첨가통신선은 이제 저고압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통신선은 뭐고 첨가통신선은 뭐냐 이건데요. 가공통신선은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위해서 내가 지지물을 세워서 가선한 타입이고요. 첨가 통신선은 기존의 저압이나 고압 또는 특고압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통신선 업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건은 뭐가 되냐면 도철행이에요. 도철행. 그래서 도는 도로를 횡단해요.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보도교가 됩니다. 위인데 저는 그냥 횡단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단, 이 전선 자체가 교통에 어떤 기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첨가통신선이 만약에 도로를 횡단하면요, 무조건 6m가 됩니다. 얘도 6m예요. 근데 요놈만 저고압일 때는 똑같이 요놈이랑 똑같이 단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라 생각한다면 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철도는 우리는 항상 뭐예요? 6.5죠. 이렇게
이건 뭐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횡단코자는 그 대지면이 아닌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가공통신선은 횡단보도계 횡단을 할 때 이제 3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가통신선은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이 되는데 이 전선이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 다 이런 얘기 들어오면 3m가 되고요. 특고압일 때 이제 5m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요. 요 전력 보안 통신선까지 이제 같이 한번 싸그리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에서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죠. 요거 어디에요? 횡단보도교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3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라스트 100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좀 특이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야. 우리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돼요. 근데 케이블 트레이 공사 보면 첫 번째가요. 요게 이제 안전율 물어봐요.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최소 안전율은 1.5 이상 됩니다. 오히려 이제 사실 그거보다 이걸 정리하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난연성이어야 돼요. 요게 이제 난연성은 우리가 뭐냐면 이제 불연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연이라는 게 있죠. 요 사이에 난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연은 애초에 불이 안 붙어요. 그 다음에 가연은 불이 붙는 재질이고, 난연은 불의 확산을 지연하죠. 그래서 난연성일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종류가 아닌 걸로만 물어봐요. 이렇게만 물어봐. 종류인 걸 물어본 적이 없어. 통풍 밀폐형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면 당신은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구조 자체가 통풍도 되고 밀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통풍 반 밀폐는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캡타이어 케이블이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주로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이제 요 조건을 많이 물어봤죠. 이게 이제 요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페이지가 아니라 자, 81번이죠. 옥상 전설로 꼭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린 내용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82번, 이제 요거, 이 아크 용접 장치인데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좀 봐주시고요. 두 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83번 헤이저. 그 다음에 84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85번 지선도 역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6번, 이 타임 스위치와 관련된 건데요. 어떤 장소에 설치하냐도 그거지만 몇 분 이내에 소등되냐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87번 답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버려. 자, 그 다음에 88번, 역시 분산형 전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좀 가장 거리가 먼 게 과정이 아닐까. 89번 헤이저, 그 다음에 90번도 전주의 외등 설치인데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연성 분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91번 농사용 전설로 해야죠. 그 다음에 92번 헤이저, 93번, 이것도 제가 이 장기화감 문제 욕심 없고, 94번 헤이저, 95번도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96번도 까다롭고요. 97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8번, 99번, 그 다음에 100번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도는 이해가 제일 어려웠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만만치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어쨌든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